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데 한국투자증권 라이언스타 김건진 저자께서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어제 딱 이 시간에 슈퍼 예산안 정부가 공개한 470조를 뛰어넘는 슈퍼 예산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건, 복지, 노동에 162조를 쓴다. 그야말로 통 큰 예산인데요. 정부가 내년도 올해보다 22% 늘어난 일자리를 만드는데 23조, 보건복지 노동 예산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전체 470조라는 규모는 올해보다 10%가량 늘어난 수치인데 뭐 일자리나 보건, 노동 이쪽은 거의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떤 이 더 얻어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너무 뭐에서 계속해서 쇼크가 났기 때문입니까? 고용 지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거의 0%대 지금 현재 흐름이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에도 예상 측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이런 주식들 어떻게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복지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복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 게 복지는 한번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정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복지 관련 이런 테마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에 관련 아마 주식시장도 힌트를 얻어볼 네,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쳤어요. 중국의 화웨이가 삼성 턱밑까지 추격한 화웨이입니다. 2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화웨이가 2위, 그리고 화웨이는 삼성 1위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13.3%로 화웨이가 2위를 차지했고요. 삼성전자는 19.3%로 1위, 그리고 샤오미와 오포가 각각 4, 5위, 뭐 LG전자를 5위권 안에 들고 있지도 않고요.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애플이 좀 굴욕이네요. 네, 이번 그렇습니다. 점유율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점유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은 애플이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아주 고가의 이런 휴대폰을 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애플은 애플 바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애플을 쓰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좀 저가 사양의 이런 모델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한 30만 원이면 이 화웨이를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기능 차이는 사실은 좀 많이 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좀 먼저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이나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는 고사양의 어떻게 보면 제품의 질을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사양의 어떻게 보면 폰을 파는 삼성전자와 이런 애플의 시장, 그리고 화웨이나 오포나 열심히 좀 저사양의 이런 폰을 파는 이런 두 시장을 좀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판매량으로 삼성전자, 화웨이, 애플 비중은 17, 한 13, 11 이 정도로 그렇죠.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판도 변화 좀 읽어봐야 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볼 리포트는 거침없이 셀. 도대체 외국계 증권사의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국내 증권사들은 왜 종목에 팔아라라는 리포트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자, 국내 주식시장이 10위권 안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는 거침없는 외국의 증권사의 셀 보고서에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일지를 보더라도 지난 2월에 이 UBS에서 SK 하이닉스 비중 축소 의결을 낸 이후에 줄줄이 하락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다시 2017년 말 2018년 8월에 비중 축소 의결을 내놓으면서 외국의 리포트 쇼크에 반도체주가 줄줄이 하락하게 됐고요. 작년에 NC소프트, 삼성 SDS도 기억나실 거예요. 매도 리포트. 또 기억나는 게 아마 셀트리온 이 비중 축소에 크게 흔들린 바 있었죠. 이 반도체 업종까지 이로써 해외 자본의 천병이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보고서라도 하나 내면 여지없이 시장에서 추천거리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볼 텐데요. 전 세계의 동시다발 세일즈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과감하게
이렇게 매도 보고서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기관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미리 알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낸다면 어떠한 전략을 좀 펼치는 게 이득일까요?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사실은 이 회사는 정말 매도를 쓰고 싶은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국내도 있겠죠. 그런데 쓸 수가 없다라고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제 지인들도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 야 내가 여기 매도 보고서 쓰면 거기 주담하고 거기 회사가 모든 게 끊겨버린답니다. 실제로 매도 보고서 쓴 회사한테 그런 레포트를 쓴 이런 애널리스트들한테 실제로 어떤 정보도 제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그 회사하고의 관계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 레포트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요. 외국계 레포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외국계가 셀 레포트가 나오면 또 우리가 워낙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 실제로 나오면 사람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데 좀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부분 상승해 주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 즉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레포트 쪽 나오고 있는 반도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외국계 레포트에서는 지금 5년째 반도체를 셀 레포트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네. 흐름은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계속해서 셀 레포트를 내고 있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걔들을 무조건 믿을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일례로 셀트리온에 대해 국내외 증권사의 투자 의견 현황을 중간 점검 해볼게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노무라와 크레디트 스위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또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기획계산을 냈어요. 시리즈로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정독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AP 시스템 참 잘 나갔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죠. 지난달에 저점을 나타냈어요. 그렇습니다. 좀 네. 주가 추이를 좀 보실게요. 저점을 찍고 과연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저점에서 지금은 조금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는 디스플레이 업황이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좀 보고는 있지만 59,000원대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후에 쭉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고요. 지금은 저점에서 한 20% 정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장비 사업체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LCD 시장에서 중국이 공격적으로 공급을 증대해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기 때문입니다. AP 시스템이 상반기 실적도 참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요. 자, 기사에 따르면 주가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명백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고개를 드는 것에 어느 정도 신뢰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가장 큰 게 공급 측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급을 했냐면 거의 BEP 정도 수준에서 BOE 쪽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LCD 패널 가격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팔면 팔수록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기 아래단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숫자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이 그렇게 싸게 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 쪽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줬기 때문이다라는 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보조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BOE나 이런 다른 이런 업체들도 실제적으로 야, 우리 더 이상은 이 BEP 정도 수준에서 팔지 못하겠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최근에는 LCD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실제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라인들이 훨씬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앞으로는 올해는 뭐 LCD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냐면 OLED 라인에 좀 많이 네.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흐름이 바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은 거의 찍어진 것 같고요. 앞으로의 흐름이 찍어질 조금씩 것 더 같고, 좋아질 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주시면 될 것 증권가에서는 같습니다. OLED 장비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AP 시스템을 꼽는데요. OLED 장비주들 안에서 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뭐 실제로 뭐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세미콘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이 참 다이나믹해요. 여러분, AP 시스템이 2년간 주가가 6만 원까지 오르다가 올해에 10,000원대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23,000원, 25,000원 네, 그렇습니다. 대입니다. 하지만 이 퍼가 한 8배 수준밖에 되지 않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더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증권가의 목표가 컨센서스는 35,000원에서 45,000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 여력 올려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특징주 효성화학이 그렇게 오르네요.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8% 넘게 오르기도 했어요. 적정 시총이 9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시총이 한 5,340억 원 수준과 비교해 보면 지금 예상 시총 9천억 원까지 주가 상승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삼불화 질소 전문적인 그렇죠. 용어예요. 네, 네. 화학 용어겠죠. 네.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이 삼불화 질소가 하반기의 주력 사업이래요. 자, 그 가치가 반영된다면 지금의 시총 5,340억 원을 뛰어넘는 시가총액 9천억 원을 제시한다며 목표가 28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한 17만 원대고요. 이 NF3 삼불화 질소라는 부분이 공급 부족 현상의 예상 이익 기여도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요. 현 주가 기준 상승 여력이 75%나 있을 것이라며 하나금융투자에서 적극 매수를 권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시장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수급이 전혀 쏠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쏠리고 있는 데는 뭐 컨텐츠나 뭐 2차 전지 이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으로만 지금 현재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석유화학 관련된 주식들이 사실은 많이 쌉니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싼 구간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예 지금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돌고 있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SO일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NCC에 대한 이런 이슈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면서 야, 화학 쪽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만 지나가면 분명히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조만간 어떻게 보면 이 탈피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가 좀 안정이 되고 시작이 됐다는 거 어떻게 보면 70불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68불 정도에서 지금 현재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와 주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할이 다 되면서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 국면으로 쏟아졌던 게 사실인데 예.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본연의 이런 흐름을 다시 받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국면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17만 원, 목표가 25만 원 크게 상승 여력 보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특징주까지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